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는 구속 뒤 네 번째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검시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 간담회로 사흘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첫 소식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와 환영 나온 인사들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일정은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입니다. 이후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청구서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에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분 간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또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대미 협상 경험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언은 우리가 거기서 추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또 그런 경험들은 유용합니다.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서재필 기념관 방문, 한화 필리조선서 시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화 필리조선서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 제시했던 마스가 프로젝트, 바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동행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뒤 현지 동포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본격화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통상부터 안보 분야까지 양국의 주요 현안들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놓고 양국 정상이 협상을 벌이게 될지 워싱턴에서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통상 분야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논의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등을 약속했지만 세부적인 실행 방안까지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투자 시기와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 때 포함되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 분야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입니다. 현재 1조 5,200억 수준으로 내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이 함께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은 조율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통상과 안보 외에도 대통령실은 새로운 분야의 협력 개척도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의제들이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이례적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함께합니다. 의제 조율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합류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출국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비서실장이 국내에 남아 국정을 관리하는 만큼 강 비서실장의 동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동행의 목적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점에서 중대한 상황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시장 개방 요구 등의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강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백악관 실세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으로 예상됩니다. 재계도 총출동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양국이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만큼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2박 3일 방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외신도 이번 순방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 타임즈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미국 순방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통신사들은 이번 순방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AP, AFP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일 우호 관계를 강조하였고 로이터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서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방미길에 앞서 이 대통령이 찾은 일본 언론도 이번 이 대통령 순방이 지니는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일 관계 중시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타임스는 특별 세션을 마련해 전직 미국 하원 의장 등의 기고문을 싣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은 특히 한미 동맹의 강화, 확고한 한미 동맹에 대한 감사, 강력한 한미 동맹에 있어 알래스카의 전략적 역할 등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알리는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하고 이번 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 중재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워싱턴 타임스의 내용을 공고히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일본을 방문해 셔틀 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바로 이뤄지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난 어제 중국으로 파견된 특사단은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왕 부장과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베이징의 국빈 영빈관인 갸오위타이로 들어옵니다. 박 단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서로 젊어졌다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악수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왕 부장과의 회동은 당초 오늘 오전 예정됐었지만 중국 측이 일정 변경을 이유로 어제 저녁으로 앞당긴 건데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今天正好是中韩建交33周年，拓展共同利益，推动中韩关系能够沿着正确的轨道行稳致远。 특사단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엉클어진 한중 관계를 정상 교대에 올려놓는 물꼬를 트기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특사단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사단은 3박 4일간의 방중 기간 동안 중국 권력 서열 3위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 국가부주석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단에는 박 전 의장을 필두로 한중 의원연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재단 이사장이 포함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숨가쁜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주말에 진행됐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부 이상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과거사 발언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방일 성과는 우리가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네, 우선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과 미국 순방에 동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일 양국 정상이 오로지 정상회담을 위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는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해 공동 문서를 제안하면서 양국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합의된 문서 형태로 양국 정상의 결과를 발표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입니다. 사실상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위 실장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며 미국과 협의하는 게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 역시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원하기에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좋은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물론 이 정치 외교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궁금한 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이 바뀔지도 궁금한데 자, 이번 한일 회담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확충도 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한일 공동 언론 발표문 맨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경제 협력입니다. 예.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수소,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에는 한일 모두 단 한 번만 허용했지만 올해 가을부터 2번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제 모든 관심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는데 자, 양국 정상의 첫 만남에서 과연 어떤 의제들이 좀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지난달 큰 틀에서만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 시장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을 필사적으로 막았는데요. 그렇죠. 이번 회담에서 다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도 관건입니다. 네. 국방비를 늘려달라거나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즉흥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것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 어쩌냐 하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카운터파트, 즉 협력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정 동행을 취소하고 일찍 방미길에 올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통상 대통령이 국외 순방할 때 국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남는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어제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예.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들을 모두 세세하게 짜고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북핵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할 가능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아무도 언급할 가능성이 대체로 크다는 게 관측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have any plans of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you had during the first mandate? Well, I would.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We got along really good. W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we still do. 지난 6월에는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등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달 북한 측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와 별개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의 수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간 의견이 갈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다면 대북 제재의 방식과 시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셋째 날 마지막 일정인데요. 이 대통령이 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잖아요.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 대통령의 필리 조선소 방문은 조선업 협력, 그러니까 한미 간 경제 협력의 관점만 봐선 안 됩니다. 예. 그보다는 안보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타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미국의 군함 제조 쇠퇴가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 구축함의 주력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선박과 군함을 제조하는 능력은 1970년대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군함을 만들지 못하면 해군력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구원타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스가 프로젝트 덕분에 미국은 우리나라로의 구성한 조선 기술로 군함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기업이 금지됐던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하여 1,5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 규모의 신규 먹거리를 확보한 것이고요. 예. 현재 우리 조선사들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미국 군수지원함 유지보수 사업을 따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계엄 정당화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언 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불과 2분 만에 마무리된 점 등을 토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을 말리려 했고 당시 문건도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전달받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보여주자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위증 혐의와 사후 문건 작성 폐기 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특검팀은 강조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 이번 주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구속 뒤 네 번째 특검 조사를 받는 건데요. 또다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또한 오늘 나란히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미뤘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뒤 4차 조사가 오늘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로 특검팀은 이번 주 중으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주말에도 기록을 검토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열중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김 여사는 앞선 3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팀은 기소 전 한두 차례 더 김 여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사건에서 피의자인 만큼 함께 기소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고 나면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최근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규명을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의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명품 목걸이 전달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처서 매직,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의 마법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초중반까지 오르며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지방은 폭우 예보도 내려져 있어 걱정이 큽니다. 경기 북부엔 내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현재 폭염특보 현황입니다. 전국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대기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낮에도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청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과 함께 폭우도 찾아오겠습니다. 서쪽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들어 강원 산지와 충북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100mm, 강원과 충청에 최대 80mm, 호남엔 최대 6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차차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있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까지 비가 오면서도 더위는 꺾이지 않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걸어 나옵니다. 취재진 앞에 선 남성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유족들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난 21일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인 관계인 피해 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준비된 계획범죄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 여성이 가게 손님이던 자신을 경찰에 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여성을 지속적으로 미행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족의 의사를 반영해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와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검시 조사관 사건 보도해드린 바 있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시신에 있던 목걸이 훔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전에도 검시 중 물품 훔치신 적 있으세요? 변사자가 착용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 30대 A씨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촬영된 사망자 사진에는 목걸이가 있었지만 뒤이어 과학수사대원이 찍은 사진에는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 2명과 검시조사관 A씨 등 5명을 조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느낀 A씨가 뒤늦게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낸 뒤 자신의 운동화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인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50대가 입건됐습니다. 견주는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킨 것뿐이라며 동물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산책로. 대형 보드콜리가 혀를 내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끌려갔는지 네 발뿐만 아니라 몸에도 피가 흥건합니다. 50대 견주가 저지른 짓인데 자신의 전기 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산책로를 달린 겁니다. 거기에서 피가 멈췄어요. 여기 다리, 굴다리 밑에서 턴해서. 시민들의 신고로 구조된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질식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견주는 경찰에 개가 살이 쪄서 운동을 시킨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했는데 못을 지가고 나서 내 목지가 못을 박았을 때 누가 물을까 봐 있는 거래. 마음 아파서 사정을 했지. 풀려서라고 해도.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지금 학대하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몇 번 민원이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경찰은 견주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함께 또 다른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휴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거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번이나 폐기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노조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리해고나 사업장 통폐합같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됩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1차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세다는 평가가 나오는 2차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줘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늘 오전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사용자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애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본회의장을 찾은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선진국 실현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보안 입법을 요구하며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정작 본래의 입법 취지가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지금 이게 왜 나왔습니까? 이게 취지가 쌍용차 사태 때 손해배상에 대한 그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 이래서 한 거잖아요.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의 혼란이 줄여져야 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많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내일부터는 호남을 찾아 마이웨이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여당 내에선 자중하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가 환하게 웃습니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 와서 대단히 기쁘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어 조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향인 부산을 찾은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좌완 투수가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20, 30대가 왜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 조 전 대표의 이런 2030 극우화 발언과 행보에 여당 내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론 악화 원인이 조국에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또 다른 의원은 무기도 없이 선전포고만 하는 꼴이라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2030에 대한 발언 같은 것, 또 사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나의 책임은 n분의 1밖에 없다. 조금 더 자중하고 신중한 행보를 마치 자기 입장만 옳은 거고 자기 입장만 정의고 이런 듯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국민들이 떠나는 순간 정치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왜 불편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은 가운데 조국 전 대표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내일부터 사흘간 호남을 찾아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결선을 앞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전략 대결이 치열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합, 장동혁 후보는 강성 결집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나타내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극명하게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장동혁 후보가 우리 당 의원들이 반드시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한 건 섣부른 낙인이라며 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와 친한동훈계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대선 후보로서의 광범위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찬탄파 표심까지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장동혁 후보는 선명성을 무기로 강성 지지층의 결속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른바 내부 총질 세력과의 결별, 우파 진영의 강력한 결속을 호소하며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용광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쇠도 녹이는 용광로가 될지 아니면 그냥 물만 끓이는 주전자로 끝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수로 꼽히던 친한계 표심은 김문수 후보로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만은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건데 친한계 의원들 역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당원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본다며 김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합과 강성 결집 대결 구도 속에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향후 국민의힘의 정치적 노선을 결정지을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해외 공연 참석차 브라질에 방문한 K-팝 그룹의 한 멤버가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룹 유나이트의 멤버 은호가 인파를 비집고 지나가던 순간 앞으로 나온 한 여성이 손을 뻗더니 얼굴을 들이밉니다. 기습 입맞춤을 시도한 겁니다. 경호원의 재빠른 제지로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SNS에 당시 상황이 포착된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명백한 성추행이다, 과도한 팬심의 부작용이다, 사생활 침해엔 국적이 없다라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해당 멤버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피했다며 팬들을 안심시켰고 행사 주최 측에서는 성추행 사건으로 규정하며 안전거리 유지를 당부했다고 하네요. 매운맛 하나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불닭볶음면. 매운맛 챌린지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SNS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캐나다의 한 인플루언서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궤양에 걸렸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은 불닭볶음면을 먹었다는 이 인플루언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영상을 올리고 아예 법원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었다면서도 위궤양에 걸리고도 먹는 이유가 있다며 계속 먹방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누리꾼들은 위궤양 걸린 거 맞냐? 저러면서 소송은 왜 했냐?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삼양식품 측에선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투자자가 가장 많았지만 20대 137명이 보유한 평균 보유액은 26억 원을 넘기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10억 원 초과 보유자들은 1인당 가상자산을 평균 22억 원 넘게 가지고 있어 전체 이용자 1인당 평균의 200대를 뛰어넘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7월, 서울 지역의 갭 투자로 보이는 주택 구매 건수가 6월보다 87%가량 감소했습니다. 강남구는 0건, 서초구는 4건, 송파구도 4건으로 이른바 강남 3구 모두 6월에 비해 10건 넘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올해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 연휴가 가능합니다. 대형 마트들은 미리 추석 선물을 준비하고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선물 세트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소비자들을 위해 기존에는 명절 선물에 안 들어가던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추석 선물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형 선물 세트에 눈길이 갑니다. 저희 나이에는 아직 명절을 중시 여기죠. 자그마한 돈으로 성의껏 그냥 하려고 그래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서. 이렇다 보니 이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로는 처음으로 옥두어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어종인 옥동과 생김새뿐 아니라 맛까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추석 대표 과일인 사과나 배 대신 용과나 자몽 같은 수익 과일을 함께 넣은 혼합 과일 세트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봄 경북 지역 산불로 사과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데다 배마저 폭염과 폭우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석은 최장 10일의 장기 연휴가 가능한 만큼 미리 선물 준비를 마치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선물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고객님들을 위해 사전 예약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구매하실수록 더 큰 할인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실속형 상품을 대거 마련하고 미리 살수록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손님 끌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해 구속된 뒤 출소했다가 강도 행각을 벌여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선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데 병원비 등의 문제로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은 밤 한 남성이 돈을 세며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하고 사이렌 소리를 들은 남성이 황급히 도망치지만 곧 붙잡힙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났다가 구속된 30대 A씨의 모습입니다. 범행 뒤 달아났던 A씨는 편의점으로부터 250m 떨어진 이곳에서 단 5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출소 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한 뒤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치료가 이제 유지가 잘 안 되고 증상이 재발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병원비 부담 등의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도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인권 침해 등의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 중으로 중부 전역에,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인천에 1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에 최대 80mm, 남부지방으로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되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빗줄기가 더욱 강해지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구름이 닿지 않는 영남 내륙으로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소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7.8도, 강릉이 29.2도, 창원 2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전주 34도, 대구 35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